박영실입니다. 계속해서 487강 이제 역경매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강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경매에 대해서는 482강, 그 다음에 4강, 5강, 6강, 7강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제 결론을 여기서 내릴 거고요. 이 과정을 들으셔야지 여러분들이 결론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경매 유튜브라든가 네이버 아니면 각종 매스컴에 떠드는 거 그런 거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 소신껏 그 부동산의 가치가 있다면, 그죠? 부동산의 가치가 있다면 들어가십시오. 그죠? 뭐 상대편 지분권자의 저당권이 있던, 저도 옛날에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사실은 제가 역경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사실 제 교재 구매자들한테도. 근데 지금은 제가 좀 통 크게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 크게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이거 외에도 돈 벌 건 많으니까 뭐 경매에 있어서요 특수 물건들 많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미납 사건들 중에서도 정말 남들이 모르는 거 그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좀 그래서 제가 공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역경매 또는 역경매 반대가 뭐라고 했죠? 뒤통수. 이것은 우리 강동열 사장님께서 이름 지은 겁니다. 선수들의, 우리 영역 선수들인 뒤통수. 그죠? 뒤통수로 큰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자, 제 교재를 볼게요. 뭐 간단하게, 이번엔 간단하게 마무리 할게요. 자, 역경매 깨트리기 5편 해서 역경매에 대한 결론, 판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부동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에 투자해야 돼요. 그죠? 시간에 투자해야 돼요. 시간에 투자하지 않고 날로 뭐 어떤 유튜브에서 지분 경매 낙찰 받아가지고 6일 만에 수익 냈어요. 지분 경매 낙찰 받아가지고 뭐 한 달 만에 1억 벌었습니다. 그런 얘기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여러분들 정말 운이 좋았을 때 일이고, 그게 뭐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게 현혹되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그죠? 또 그리고 이런 역경매에 대해서, 역경매 우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분 물건, 그 물건이 좋음에도 못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바보입니다. 바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주식하고 부동산은 뭐라고 했죠? 지식의 기반 속에서 배짱이 필요하다겠죠. 배짱이. 그죠? 옛날에 한 20-30년 전에 유행했던 배짱으로 삽시다. 그 책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지식의 기반 위에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맨날 지식만 알고 있으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역경매에 대해서 조심하자, 뭐 X 된다, 입찰하지 마라, 상대편에 뭐 저당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라,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저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물건이 좋으면 들어갑니다. 물건이 좋으면. 그리고 물건이 좋으면 내가 상대편한테 팔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물건을 가져올 생각을 해라. 그게 바로 뭐라고 했죠? 뒤통수. 그죠?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결론을 맺으면서 위에 있구나. 제가 이 판례는 사실은 여러분들, 이 판례는 제가 숨겼어요. 왜? 이제 대충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읽어 드릴 거예요. 근데 왜 뭐 저희 교재 구매한 분들하고 좀 차이를 두기 위해서 제가 숨겼는데, 어딨어 그게? 자, 여러분, 결국에 최종적으로 요 단계 거치고 요 단계 거쳐서 요렇게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갑돌이가 80분의 90, 아니 90분의 80, 그 다음에 이 D 가등기권자가 90분의 10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등기권자나 가등기권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이 상태에서 해결이 안 되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밖에 유튜브에서 얘기 안 하니까 여기까지밖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르면 반드시 제가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반드시 482강, 4강, 5강, 6강을 반드시 제가 들으라고 했죠. 그래야지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간다고. 그럼 여기서부터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냐? 그게 아니라겠죠. 여러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죠. 그죠? 이 상태에서 자, 공유물 분할에 한 소송을 딱 넣기 위해서는 자, 이 가등기권자에 대한 본등기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본등기 시켜놓고 형식적 전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위해서는 자, 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 수 있냐?
이것은 저도 확답을 못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문자로 좀 한번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도 잘 몰라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자 판례가 있고 등기 예규가 있어요. 그죠? 등기 예규에는 자 이 가등기권자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위해서 이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럼 본등기 시켜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청구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내 아는 사람이 낙찰을 받든지 누구를 받든지, 그죠? 이렇게 역경매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역경매가 이렇게 이런 헛짓거리를 하게 되면 가격이 다운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이 가등기는 인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전문가들도. 그런 짤데기 소리.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청구가 가등기가 있으면 이 가등기권자는 10년이든 20년이든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고 난 다음에 그럼 최장 20년까지 이 지분권자는 나가리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국가인데 그런 쓸데없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죠? 자, 이 판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례는 좀 가렸다고 얘기했어요. 뭐 주문에서 나왔는데 핵심만 제가 읽어볼게요. 핵심만 읽어보겠습니다. 본등기를 해서 형식적 경매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볼게요. 매매 예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임을 밝히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한 사항들을 종합하여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의 등을 비춰보면 원고가 공유 지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분할을 청구하는 것의 권리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은 뭐예요? 결론이. 이 말의 결론이 뭐냐면,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순위보전 가등기가 돼 있어도 이걸 공유물이라고 한다면 본등기를 시켜서 형식적 경매를 할 수 있다. 그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좀 위로 올라가니까 좀 헷갈리시나? 자, 위로 올라가서 보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상태까지 왔잖아요. 올 때까지 와버렸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이 A 갑돌이가 형식적 경매를 청구하게 되면 얘도 그렇고 공유자 우선 매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공유자 우선 매수는 안 되죠? 이런 때는 지분이 일정 지분만 나왔을 때는 이 두 사람한테 공유자 우선 매수는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분 쪼개기를 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했을 때는 공유자 우선 매수는 안 된다. 그 전에 미리 합의 보던가. 그러면 이것은 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공평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지들이 합의 안 돼놓고 경매 넣어놓고 지들이 또 받아가? 이런 뭐 호락 말코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당연히 공유자 우선 매수도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체크할 사항이 뭐냐? 이 가등기권자 본등기 할 수 있냐? 두 번째, 판례가 있냐? 판례 있다. 세 번째, 공유자 우선 매수 되냐? 공유자 우선 매수 안 된다. 자, 그럼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역경매를 위해서, 그죠? 역경매를 하면 가격이 많이 다운되겠죠. 그죠? 사람들이 인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 가격은 많이 다운된다. 두 번째, 시간이 걸린다. 왜? 이런 걸 하나씩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부동산은 시간에 투자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정말 여러분 지분 경매할 때 가치 있는 부동산 하세요. 좋은 물건 하세요. 쓰잘데기 없이 뭐 산중 꼴짜기에 있는 거, 맹지인 뭐 그런 농지 낙찰받아서 뭐합니까? 그런 거 지분으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지분 경매에서 정말 돈 벌고 싶으시면요. 제가 아시는 분은 수원에 이렇게 상가가 옛날에 경매가 나왔습니다. 요게 자식 3분의 1이에요. 상속으로 3분의 1씩 있어요. 월세가 한 800 나옵니다. 근데 요게 경매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 아시는 분이 3분의 1 지분을 아주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뒤통수를 통해서 이 전체 건물을 이분이 인수를 했어요. 이분은 되게 많은 자본가입니다. 자본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자면 그거예요, 여러분.
꼭 이렇게 지분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팔려고만 하지 말고 물건이 좋은 거 해서 내가 이런 사람들 지분을 사와서 온전한 내 물건으로 만들자.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가등기권자, 소유권 가등기, 제가 퀘스천 마크 하나 찍은 건 있죠. 이 가등기권자에게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저도 모른다고 했죠. 이건 저도 몰라요. 기억이 잘 안 나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거 좀 없더라고. 제가 옛날에 노트에다 좀 필기를 해놨는데 좀 못 찾았어요. 근데 요 부분은 저도 모르고 이걸 본등기를 할 수 있어 본등기해서 형식적 경매 청구할 수 있냐? 있다. 그러면 어디에 나와 있냐? 등기 예규하고, 등기 예규는 이 사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단어들로 유추해 봤을 때, 단어들로 유추를 해봤을 때는 본등기도 가능해서 본등기도 가능하다. 그리고 판례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등기를 해서 형식적 경매 청구할 수 있다라고. 자, 이렇게 되면 유튜브에서 떠드는 이 몇 가지 내용들, 역경매 조심해라, 그딴 얘기들 안 들어도 되겠죠, 여러분? 그죠? 안 들어도 되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뭐 좀 짧게 10분 여러분들 그냥 잠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으라고 시간을 좀 쪼개서 했어요. 쪼개서 했으니까 정말 역경매 물건이 좋다면 받으십시오. 시간에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그거예요. 이 뒤통수를 잘하면 제가 말씀드린 저번에 제가 법정상권 성립하는 물건이 똑똑한 상가보다 100배 낫다라고 제가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죠. 맞습니다. 이것도요. 뒤통수 이용 잘하면 또는 역경매 이용 잘하면 이 지분 물건 이용 잘하면 똘똘한 상가 100배보다 더 낫습니다. 똘똘한 상가보다 100배 더 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여러분들 학원에서 맨 안 되는 거 조심할 것만 배웠지만 그죠? 그런 조심할 것도 우리가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그런 걸 조금 더 연구하시고 더 깊이 있게 나가보십시오. 왜 학원에서는 이런 걸 안 된다고 그러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지만 수차례 말씀드리네요. 건축허가권, 개발행위허가권, 산지정허가권, 농지정허가권 이런 거 사와야 된다. 또 공무원이 착공이 들어갔으니까 허가 취소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 저는 다 깰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강의를 많이 했고 물론 이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얘기 안 했습니다. 10% 정도는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왜? 그것은 제가 큰 돈을 벌 때까지는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죠? 유치권도 정말 하지 못하는 얘기들도 있고 법정지상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제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교재에 많이 다 실어놨습니다. 제 교재만 공부해도 여러분 금방 6개월 안에 하이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요런 제 교재에 실려있는 것들은 제가 10년을 넘게 부동산을 하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취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역경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죠? 너무 쫄지 마세요. 그죠?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